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장 아기용품은 사야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건지 또 뭐 어떤 걸 사야 하는 건지 막막하지? 육아는 아이템빨이라는데 그렇다고 국민템 다 사자니 또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지금 아기 낳고 내 체력은 떨어져 있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집 청소며 아기 방 정리며 뭐 둘 다 할 일은 태산이고 체력은 없고 몸은 하나고 본격적인 육아를 앞두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지키려면 최소한의 꿀템을 사긴 사야겠구나 싶은 상태잖아. 아무것도 몰라서 헤매고 있을 우리 지혜를 위해서 안녕 지혜야. 지금부터 출산 후 육아 준비를 위해서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육아 필수품부터 엄마 아빠의 체력과 정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필수품, 꿀템이라고 하지. 언니가 리스트로 보여줄 테니까 영상 저장하거나 캡처해서 잘 활용해봐. 먼저 먹기.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유 수유에 필요한 용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언니가 적어줄게. 먼저 브라는 기존에 쓰던 브라 말고 심리스라고 해가지고 뒤에 후크가 없이 일체형으로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브라 사서 쓰면 좋아. 근데 이제 평소보다 가슴 사이즈가 커져 있고 또 계속 옷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아기에게 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 넉넉한 사이즈를 사는 게 좋아. 언니도 스파오나 탑10 이런데 막 할인할 때 10,000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사가지고 계속 그거 돌려 입으면서 썼거든. 계속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면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래서 절대 비싸고 좋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싼 거 약간 사이즈 넉넉한 거 사가지고 편안하게 입고 수유 끝나고 나면 안녕 하고 버리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돈도 아낄 수 있고. 자, 그 다음 수유 패드 사야 되고, 냉온 찜질팩 있어야 되고, 우리 양배추 팩이라고 해서 이제 엄마들 가슴 아프니까 그거 가라앉히라고 양배추팩 많이 사는데, 그것보다는, 냉장고에 넣으면 냉찜질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온찜질 가능한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하나로 둘 다 사용하는 게 좋아. 참고로, 내가 모유 수유를 하기 전에 젖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온찜질 해줘야 되고, 아기한테 수유 다 하고 나서 또는 쉴 때 내 가슴이 너무 욱신욱신하고 아프다. 그럴 때 엄마를 위해서 해주는 게 냉찜질이고. 그러니까 결국 엄마는 냉찜질, 온찜질을 둘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따로 살 것 없이 하나 사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쓰면 우리 돈 아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유드크림 사야 되는데 라놀린 크림이라고 보통 하는데 엄청 꾸덕하거든? 그리고 결국에는 유드크림이라는 게 계속 아기한테 이제 젖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민해지고 굉장히 좀 건조해지고 아프거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습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라놀린 크림은 너무 꾸덕해서 언니는 디판테놀 크림을 좀 추천을 할게. 비판텐도 발랐는데 비판텐도 약간 꾸덕한 편이어가지고 디판테놀은 굉장히 좀 산뜻하거든. 근데 비판텐이랑 똑같아. 그래서 디판테놀이라는 제품 추천할 테니까 그걸로 유드크림까지 한번 발라봐. 그리고 유축을 계속 해야 하거든. 아기한테 수유만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어디 이동하거나 이럴 때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모유를 짜서 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유를 짜주는 유축기 필요한데 휴대용이 있으면 참 좋더라고. 대신 휴대용은 그러니까 유선으로 하는 것만큼 젖 양을 많이 짜주지는 못해. 확실히 그런 파워랄까? 거기서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15분씩 양쪽 둘 다 하려면 30분을 꼬박 앉아서 이 유축기 잡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도 아깝고 막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런데 유축기 사가지고 이렇게 언니는 브라 안에 넣는 유축기 샀거든? 그렇게 해서 쓰니까 일단 손과 발이 자유로워지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거든. 그래서 휴대용 유축기 언니는 추천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는 보관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모유 저장팩이라는 게 또 있어. 근데 이제 내 모유가 얼만큼 나올지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저장하고 나중에는 나는 뭐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 뭐 조금 용량이 적은 걸로 교체해도 되고. 젖병은 우리 아기가 젖꼭지를 선호할지 알 수가 없거든.
모유수유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유축을 할 거기 때문에 유축한 거를 얼리거나 또는 냉장 보관을 하거나 해서 이제 아기한테 먹일 때는 따뜻하게 해서 데펴서 먹일 건데, 그러려면 결국엔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젖병하고 젖꼭지, 뭐 젖병 세정제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 아기가 어떤 브랜드의 젖병과 어떤 젖꼭지를 선호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브랜드를 사야 하고, 작은 거를 굳이 살 필요 없는 것 같아. 언니는 작은 거를 혹시 몰라서 조금 사놓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수유 양은 계속 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작다고 해서 막 덜 무겁고, 크다고 해서 막 더 무겁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200ml 이상의 큰 사이즈 사서, 쓰는 거를 추천을 해줄게. 그리고 아기 주방용 세제도 필요한데, 언니는 아기 한 8개월 정도 넘고 나서는 그냥 뭐 과일도 세척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순한 세제로 해서 엄마 아빠 것도 같이 썼어. 근데 대신 고무장갑은 좀 따로 써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엄마 아빠는 이제 막 매운 것도 먹고 기름기 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설거지를 한 그 고무장갑으로 또 아기 거를 씻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 설거지용 고무장갑도 하나 따로 구비할 필요가 있고, 설거지통이 필요해. 아기의 설거지가 진짜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매번 나올 때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기 설거지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을 통이 필요한데, 이것도 돈 주고 따로 사지 말고 집에 스텐볼 있잖아, 스텐볼. 거기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쓰고, 만약에 나는 진짜 요리를 안 해서 스텐볼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그 이런 설거지통, 어차피 살 거라면은 둥근 거 말고 그냥 네모난 거. 그래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살균 소독기 필요한데, 살균 소독기 살 때는 건조 기능은 당연히 필수인 거고, 또 언니가 이게 시끄러워서 은근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저소음인지, 그리고 이 모든 건조하고 살균하고 하는 모든 기능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 속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사면은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수유 쿠션 낮은 걸 쓰면 엄마 허리가 진짜 아프거든. 그래서 15cm 내외의 수유 쿠션 사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 언니는 베이비 스텔라 거 사가지고 썼고, 그거를 쓰기 전과 쓴 후에 어깨 통증이 정말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15cm 내외의 좀 높은 수유 쿠션을 써라, 이 얘기 해줄게. 그 다음, 나는 모유수유 안 하고 분유를 먹인다 그런다라고 하면, 이제 똑같이 젖병 필요하고, 젖꼭지 쓸 젖병 세척솔, 그다음에 아기 주방용 세제, 아기 설거지용 고무장갑, 설거지통, 살균소독기 필요해.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분유 사야 되잖아. 근데 언니 해주셨던 산후도우미가 분유는 힙하고 파스텔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이 두 개의 분유를 먹는 아가들이 유난히 이제 똥도 황금똥이라고 하지. 이제 색깔도 좋고 똥 냄새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좀 아기들 뭐 배앓이나 이런 것도 좀 덜하고, 아무튼 되게 좋았대. 그래서 언니도 힙이랑 파스텔을 둘 다 사가지고 한번 먹여봤고, 결과적으로 아기가 힙을 좀 잘 먹는 것 같아가지고 언니는 힙으로 정착을 했어. 그래서 이 두 개 언니도 추천받아서 먹여본 거니까 우리 지혜도 참고해봐. 그다음 수유 패드. 이제 분유 먹일 때 안고 먹이잖아. 근데 엄마나 아빠랑 이렇게 아기 피부가 닿고 있으면, 물론 피부 닿고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아기들 먹는 속도도 진짜 다 천차만별이거든. 그래서 아기가 생각보다 오래 먹을 수 있어, 분유를. 근데 아기를 뭐 15분 이상 계속 한 자세로 안고 있다?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의 팔이 진짜 아프겠지. 그래서 수유 패드는 꿀템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하나 준비해놔라. 그리고 언니는 처음에 이거 몰라서 준비 못했는데, 아기 영양제, 유산균과 비타민 D가 필수더라고. 신생아들은 시력이 아직 약해서 자외선을 직접 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뭐 밖에 나갈 일도 없지만 밖에 나가서도 자외선을 이제 눈에 바로 닿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타민 D 합성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과 비타민 D를 필수적으로 먹여야 하고, 근데 유산균이랑 비타민 D가 이제 필수적인 영양소다 보니까 보통은 유산균 안에 비타민 D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요거 꼭 사가지고 먹여라. 언니는 이거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안 먹이다가 나중에 이거 먹여야 된다고 그 산후도우미랑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좀 먹였어. 그래서 우리 지혜는 꼭 미리 사서 먹여라. 자, 그 다음 잠자기 용품. 아기 재울 때 아기 침대 그냥 바닥에다 재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아기 침대는 있어야 하는 것 같아. 특히 아기 침대도 있고 뭐 옆방구도 있고 아기 잠자는 용품 되게 많은데 언니가 생각할 때는 역류 방지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울기가 있는 쿠션이 있어. 아기들 토할까봐 먹고 나서 이제 눕힐 때 바로 눕히면 토할까봐 기울기 있는 이제 쿠션에다가 눕혀놓는 건데 굳이 그거 살 필요 없이 경사도가 조절이 되는 아기 침대를 사서 거기다가 아기 눕혀놓으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의외로 아기 침대가 이동할 일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바퀴가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가. 그리고 부드럽게 잘 움직여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스탑 기능도 잘 돼야겠지. 그래서 이런 바퀴가 잘 굴러가고 또 고정되는지 이런 제품을 잘 골라서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 방수 패드도 필수인데 방수 패드는 다다익선이야. 진짜 반드시 아기 침대에 2개 이상 있어야 하고 기저귀 가리에도 반드시 2개 이상 있어야 돼. 그래야 빨아서 쓸 수 있고 아기 기저귀 갈다가 아기가 오줌 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잠자다가 기저귀가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갈기 때문에 반드시 2개 이상 사이즈 맞춰서 사야 한다. 그리고 아기는 모로 반사를 해서 잠을 잘 못 자. 그리고 막 깜짝깜짝 놀라거든. 그래서 속삭이를 해줘야 하는데 속삭이 너무 빨리 풀러도 안 좋아. 한 달까지는 속삭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속삭이도 사서 준비해 주는 게 좋고 속삭이뿐만 아니라 아기들이 이렇게 포근하게 잘 누워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으로 양막, 뭐 좁쌀이불, 뭐 스와드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살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이런 뭐 일단은 속삭이 필요하고 속삭이를 싸는 게 난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양막 써도 되고. 근데 양막은 또 아이한테 입혀야 하기 때문에 입히는 게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신생아 막 세게 쥐면 터질 것 같고 막 살살 쥐면 떨어뜨릴 것 같고 막 진짜 조심스럽거든. 그래서 양막을 입히는 게 난 좀 어렵다. 그럼 차라리 속삭이를 사서 씌우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좁쌀 이불 또는 스와드럽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게 되게 좋아. 자, 그 다음 일상생활 용품으로는 일단 아기 옷을 입혀야겠지. 아기 내복이 필요한데 바디수트라고 해가지고 아기 목부터 이제 다리까지 똑딱이로 똑똑똑 이렇게 해가지고 옷 입히는 거 있거든. 그래서 이 아기 내복 있어야 하고 아기들은 손발을 막 버둥버둥 거리거든. 그래서 자기 얼굴을 긁어. 손톱이 굉장히 얇아서 되게 날카로워서 손싸개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속싸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면 굉장히 잘 다치고 또 아기가 계속 놀래. 그러니까 손싸개랑 발싸개 꼭 해야 되고 모자가 되게 필수품이야. 아기가 체온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잘 못하는 아기를 위해서는 모자를 잘 씌워줘야 되고 체온 조절을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딸꾹질이거든. 아기는 그래서 기저귀에 쉬하고도 딸꾹질을 해. 그러니까 쉬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오줌을 싸면 따뜻했다가 그 오줌이 식으면서 차가워지잖아. 그러니까 아기들은 이런 온도 변화에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딸꾹질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기들의 체온을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자 필요하고 또 아기들이 처음에는 머리가 없거나 삐쭉삐쭉 나. 그래서 되게 미모가 안 예쁘거든 처음에는. 막 언니는 이거를 막 현미 같다, 현미머리다 막 이렇게 놀렸었는데 이런 현미처럼 삐쭉삐쭉 솟은 머리를 모자만 살짝 씌워줘도 아기 미모가 살아나니까 모자 꼭 사서 씌워라. 이거는 취향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예쁜 모자로 사서 씌우면 된다. 그다음 손수건도 종류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어. 가제 손수건, 뭐 엠보 손수건, 뭐 크게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뭘 사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잖아. 근데 언니는 몰라가지고 다 샀는데 다 살 필요 없어. 결국에는 가제 손수건이라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 손수건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제 손수건을 그냥 여러 개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아기 뭐 얼굴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엠보 손수건도 있으면 좋거든. 근데 엠보 손수건은 우리가 뭐
뭐 산후조리원 상담받을 때, 또 뭐 제대열 할지 말지 상담받을 때, 또 뭐 마미박스 같은 거 받으면 그 안에도 들어있고, 또 무슨 옷 사면 사은품으로 또 주기도 하고, 은근히 엠보 손수건은 사은품으로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엠보 손수건은 사은품으로 받은 거 그냥 빨아서 쓰고, 가제 손수건은 그냥 내 돈 주고 몇 개 사서 두 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써라. 언니 이거 추천을 좀 해줄게. 그다음 청기저귀라고 해서 이게 진짜 기저귀는 아니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손수건을 천기저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아기 뭐 이렇게 아기한테 살짝 이불로 살짝 덮어주거나 또는 씻기고 나서 몸을 닦아줄 때 그냥 일반 손수건으로 닦으려고 하면 그건 조금 작으니까 이제 천기저귀 이렇게 좀 닦아주거나 몸을 감싸주거나 그러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청기저귀도 한 3개 이상 사가지고 구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신생아 때는 잠을 많이 자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가 분명히 깨어있는 시간이 있거든. 그러면 이때 우리 아기한테 같이 놀아도 주고 또 뭔가 엄마 아빠 마음으로는 이제 아기한테 막 좋은 발달 자극을 주고 싶잖아.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모빌 그리고 초점책 이 2가지 정도는 구비해 놓으면 사실 그 외에 다른 장난감들은 아기는 아직 갖고 놀지 않거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만 준비를 하면 좋다. 그다음 온습도계가 꼭 필요한데 아기 키우는 집은 습도가 50에서 60% 그리고 온도는 22도에서 뭐 25도 사이를 이제 유지를 보통 하라고 해. 그래서 온습도계가 필수인데 언니도 온습도계를 샀지만 이제 온습도가 어떤지 밤에도 궁금할 수 있잖아. 지금 뭐 아기가 잘 자는지 또 지금 우리 방의 상태는 어떤지.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라이팅 기능이 있지만 그 버튼을 딸깍 누르면 이제 어두운 방 안에서 갑자기 조명이 팍 켜지니까 이제 아기의 수면을 방해할까 봐 걱정도 되고 나도 이제 눈이 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낮 밤에는 유용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언니는 나중에 결국에는 디지털 시계 안에 온도 습도까지 같이 표기된 걸 사가지고 썼거든. 근데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 그래서 온습도계를 따로 사지 말고 어차피 아기 방을 꾸며줄 거라면 온도 습도가 같이 표시되는 디지털 시계를 하나 사서 놓으면 낮에도 온습도 시계 다 확인할 수 있고 밤에도 온습도 그리고 시간까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계 안에 있는 거를 하나 사서 그걸로 다 해결을 해라. 이렇게 꿀팁을 주고 싶어. 그다음 아기는 이제 삐꼴로거든. 피부가 안 좋았다가도 금방 회복이 돼.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보습만 잘 해주면 아기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아기 로션, 특히 여름에는 수딩 크림 이렇게 시원하게 발라주고 그 위에 로션 발라주고 이 2가지가 좀 필요하니까 로션, 겨울에는 로션 크림, 여름에는 수딩 크림 로션 이렇게 2가지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기를 계속 안고 있으려면 엄마 아빠 팔 떨어지게 아프니까 아기띠 사면 좋고 물티슈, 지퍼백 사이즈별로 사가지고 아기 관련 용품들은 그냥 이렇게 널어놓고 쓸 수가 없고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좀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럴 때 지퍼백이 정말 유용하니까 사이즈별로 그냥 다 사서 구비해놓고 쓰다가 나는 이 사이즈를 많이 쓰네 하면 이제 그 필요한 사이즈만 그때그때 더 추가해서 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 홈캠 정말 필수고 홈캠을 거치할 거치대도 필수이기 때문에 2개 꼭 같이 사야 한다. 그다음에 아기들을 이제 아기 침대에만 계속 놀 수는 없고 이제 때로는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또 같이 놀아주고도 싶고 그렇잖아. 그럴 때 이제 원형 러그 하나 사가지고 두면은 아기랑 같이 놀 때 거기 눕혀놓고 놀기도 좋고 또 아기 사진 찍고 싶을 때 원형 러그에 놓고 찍으면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거든. 그래서 원형 러그 추천하고 아기 손발톱 관리 용품은 따로 있어. 아기 신생아 때는 가위로 손톱을 자르거든. 너무 얇기 때문에 손톱 깎기로는 탁탁탁 이렇게 안 깎이고 너무 종이장 같이 얇아가지고 가위로 잘라줘야 돼. 그래서 아기용 손발톱 관리하는 그런 제품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사서 준비해놓으면 좋고 또 부채가 필요해. 집에 사실 부채 거의 없거든. 요즘에 부채 있는 집 없을 거야. 근데 선풍기를 씌워주다니 바람이 너무 세 아기한테는. 근데 아기 이렇게 기저귀 갈 때 특히 계속 이제 좀 건조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또 로션을 발라줬어. 그러면 로션을 어느 정도 좀 흡수를 시킨 다음에 옷을 입히거나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바람이 필요한데 뭐 종이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부채질 하려고 하면 사실 바람도 잘 되지도 않고 내 팔은 또 아프고 그러니까
부채를 하나 사가지고 하면 좋고, 그 다음 쪽쪽이도 필요한데, 쪽쪽이는 이제 또 우리 아가가 어떤 브랜드 걸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막 한 브랜드 몇 개 막 이렇게 세일한다고 뭐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많이 사지 말고 그냥 여러 브랜드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구비해놨다가 우리 애기가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고. 근데 참고할 거는 신생아 때는 막 그런 무거운 실리콘으로 만든 그런 쪽쪽이는 무거워서 애기가 잘 빨질 못해. 애기가 입에서 계속 떨어뜨리더라고. 그래서 초기에는 가벼운 쪽쪽이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쪽쪽이가 일체형이어야 돼. 일체형이 아닌 제품들은 쪽쪽이를 세척할 때마다 그 쪽쪽이 안에 물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물이 들어가는 거를 막 빼내고 씻고, 그리고 일단 그 안에까지, 쪽쪽이 안에까지는 세척을 할 수도 없어. 싸기템으로는 일단 기저귀를 사야겠지. 근데 기저귀도 아기한테 맞는 기저귀가 있고 안 맞는 기저귀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것만 쓰면 발진이 생기는 게 있고, 또 이것만 쓰면 새는 기저귀가 있고, 정말 다르더라고. 그래서 기저귀 살 때 절대 처음부터 막 100개, 200개 이렇게 사면 안 되고, 그냥 한 팩에 막 20개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 한 팩에 20개씩 들어있는 거 뭐 3팩만 먼저 사서 한번 써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 브랜드 거를 어쨌든 쭉 쓰긴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뭐 60개짜리를 한번 쭉 60개를 써본 다음에, 아, 우리 애기 피부 괜찮네? 또, 이거 안 새네? 이제 싶으면은, 또 디자인도 귀엽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쭉 쓰는 게 이제 좋지. 처음부터 어떤 브랜드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것만 막 200개씩 사가지고 쓰고, 요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저귀 가리대 필수고, 특히 기저귀 가리개 살 때는 부피를 진짜 많이 차지하거든. 그래서 수납의 기능이 좀 들어있는 기저귀 가리대를 사면 좋아. 기저귀 가리대에는 기저귀도 놔야 하고, 기저귀 갈아주려면은 옆에 물티슈도 있어야 되고, 또 기저귀 갈아줄 때 엉덩이에 로션도 발라줘야 되니까 로션도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수납 기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좋거든. 그래서 수납 기능이 많은 잘 돼 있는 기저귀 가리대를 사는 게 필요하고, 또 아기 피부에 이제 발진이나 여러 가지 뭐가 났거나 뭐 태열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엄마 가슴에도 아까 디판텐올 바르라고 했잖아. 아기한테도 이제 비판텐이라고 하지. 그거 많이 쓰는데 비판텐보다는 디판테놀이 훨씬 산뜻하고 가볍기 때문에 흡수도 빠르고.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엄마도 가슴에 바르고 애기도 이제 발진 날 때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즘 아기 비데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아기 이렇게 씻길 때 눕히는 제품, 또 이렇게 물이 세면대에서 위로 쭉 올라오게 해주는 그런 수전 이런 거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필요하니까 미리 사서 준비해 놓으면 좋고, 아기 씻길 때 신생아 때는 아기 목욕통이 꼭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조그만한 아기 목욕통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 그냥 2개 사가지고 통 하나에서는 씻기고 비누칠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른 통으로 바로 옆에 두고 옮겨가지고 이제 비눗물 잘 헹궈주고, 그리고 이제 얼른 청기저귀나 아니면 샤워타올로 감아가지고 물기 빠르게 닦아준 다음에 이제 로션 샥샥샥샥 발라가지고 옷 입혀주는 거. 요거 필요하니까 아기 목욕통은 처음에는 신생아용으로 2개 사서 쓰는 게 필요하고, 이제 조금 크고 나서 이제 아기 목욕통은 더 이상 작아져서 더 이상 넣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있는 목욕통이 있거든. 목욕통들 중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아직은 혼자 못 앉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울기 있으면서 턱이 있어서 그 사이에 다리를 끼우고 앉힐 수 있는 그런 목욕통을 사서 거기서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다음 샤워기, 아기용 샤워기 필요한데, 왜냐면은 온오프 기능이 필요해. 아기를 씻을 때는 물을 계속 켰다가 껐다가 켰다 껐다 해야 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온오프 샤워기 자체적으로 온오프 기능이 있으면 좋고, 또 수압이 뭐 아기용이라 약한 수압이에요 이런 거 사잖아. 그러면 진짜 100% 후회해. 언니가 그랬거든. 수압이 약하다고 해서 샀는데 아기한테 쓰자니 수압이 세. 그래서 아기한테 쓰자니 좀 부담스럽고. 근데 아기 다 씻기고 나서 이제 욕실 청소를 하려고 물을 촥 켰는데 또 청소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수압이 약한 거야. 그리고 내 몸도 이제 씻어야 되잖아. 근데 내 몸을 씻기에도 수압이 너무 약해. 그래서 아기한테 써도 불만, 나한테 써도 불만, 청소할 때도 불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샤워기 살 때는 온오프 기능 되면서 수압이 단계가 조절이 좀 돼서 아기 씻길 때는 1단계로 하고,
청소할 때는 3단계로 하고 뭐 내 몸을 씻을 때는 뭐 2단계로 하고 뭐 이렇게 단계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서 쓰는 게 되게 좋다. 그 다음 아기 이제 씻기려면은 워시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올인원. 아기들 거는 다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머리, 두피, 샴푸부터 몸 씻는 것까지 바디워시까지 하나에 될 수 있는 올인원을 사면 좋고 특히 포밍워시라고 해서 그냥 한 번 누르면 거품으로 쫙 나오는 그거 사는 게 좋아.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이렇게 짜서 비벼서 거품 내는 제품들은 힘들어. 왜냐면 아기를 키워보면 이제 알겠지만 아기를 키울 때는 언제나 한 손을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한 손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짜는 것까지는 한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비벼서 거품을 내려고 하면 한 손으로 비벼서 거품 내는 거 쉽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짜면 거품으로 나오는 포밍워시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기 뭐 얼굴이든 손이든 엉덩이든 이렇게 씻겨주는 게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온도를 이게 아기한테 맞는 온도인지 사실 잘 알 수 없으니까 온도계 사가지고 수온 체크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씻기고 나서 바로 감싸서 데리고 가야 하니까 큰 샤워 타올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아. 뭐 신생아라고 해서 처음부터 막 너무 작고 이런 거 살 필요 없고 그냥 적절히 큰 사이즈 샤워 타올을 하나 사가지고 샤워가 끝나면 바로 타올로 감싸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아까 언니가 청기저귀 몇 개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물기는 그리고 아기는 이제 체온 조절 잘 못하니까 씻자마자 타올로 바로 몸을 감싸가지고 안아주고 이제 기저귀 가리 데 갔을 때는 이렇게 타월을 풀르면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잔여 물기들 이런 게 있잖아. 그럼 그거를 이제 청기저귀로 톡톡톡톡톡 하면서 이제 빠르게 없애주는 거. 그거 필요하다. 그 얘기 좀 해줄게. 자, 그 다음 필수는 아니지만 언니가 추천해주는 추천템이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디데이 달력 있으면 사진 찍기 되게 좋고 두 번째 장롱. 아기용 장롱을 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기용 장롱은 일단 예쁘긴 하지만 너무 작아. 그래서 진짜 의외로 아기 옷이 몇 개 안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른 수납장을 또 사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어차피 장롱을 살 거라면은 그냥 성인용 장롱 있지. 큰 거 그냥 하나 사. 그거 언니는 추천할게. 그리고 이제 아기는 옷이 몸이 작다 보니까 아기용 옷걸이 사야 하고 그리고 큰 장롱을 산 다음에 아까 언니가 큰 장롱 사라고 했잖아. 근데 큰 장롱을 사면 아기 옷들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큰 장롱에 걸어두면 밑이 이제 헝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이소에 가면 이제 50cm, 길이가 50cm가 넘는 커튼봉을 팔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하나 사가지고 장롱에다가 설치를 해. 그러면은 원래는 엄마 아빠 옷이라면은 한 칸밖에 못 걸 거지만 큰 장롱에는 아기 옷은 두 칸을 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커튼봉을 하나 설치를 해서 위아래로 옷을 수납을 하면 아기 옷도 정말 많이 걸 수 있고 다이소에서 뭐 몇천 원 주면 사는 거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이런 꿀팁이 있다.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에 좀 민감하잖아. 그래서 언니는 손소독제 여기저기 사가지고 좀 비치를 해놨거든. 그래서 뭐 아기 기저귀 가리대에서 하나, 분유 타는데 옆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곳곳에 배치하고 아기 관련 용품 만지거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짜서 쓰면서 손소독 관리했던 것 같아. 손을 되게 엄마 아빠들 자주 씻는데 비누로 계속 씻어대면은 내 손이 엄청 건조해지거든. 그래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로 계속 씻으면 손이 너무 많이 상하니까 손소독제를 같이 적절하게 섞어 쓰면서 하는 게 또 소독제는 말 그대로 이제 손을 더 깨끗하게 이렇게 소독을 해주는 제품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손소독제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매번 다 손소독제만으로 할 수는 없고 손소독제도 쓰고 비누 사용해서도 한 번씩 또 씻고 이렇게 하면서 섞어서 쓰면 엄마 아빠의 손 피부도 좀 지켜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영상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만 콕콕 집어봤어. 이제 디데이는 다가오는데 막막하다 못해서 초조하고 또 언니는 이맘때쯤에 막 할 거는 많고 근데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이제 하루하루 날은 다가오니까 막 초조하고 나 왜 이렇게 게으른가 막 이렇게 자책도 되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러고 있을 지혜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다음 편에서는 언니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한 제품들 중에서 요거 되게 좋았다. 추천템 아예 콕 집어가지고 요거 한번 사서 써봐. 이렇게 추천템 알려줄게.
자, 어떤 게 필요한지는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제품이 너무 많다. 막막한 지혜들은 다음에 또 놀러와. 우리 자주 보자. 안녕.